예, 반갑습니다. 인왕선TV 이용정입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해서 언론 개혁해야 된다. 근데 사실 내용은 언론을 개혁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해야 되지만 또한 언론에 대한 우리들이 보는 자세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자세를 본다. 언론은 레거시 미디어, 기존 미디어가 아닌 새로운 미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갖고 우리가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이제 메이저 언론 레거시 미디어를 아닌 트위터, 지금 X라고 그러죠. X로 바뀌었죠. 그런 것에 의존해 갖고 예상과 달리 최소한 접전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해리스와 아주 압승을 거뒀죠. 그것이 미국의 언론이 바뀌었다. 미국의 국민들이 언론을 보는 눈을 바꿨다. 우리가 지금 우리도 대한민국도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언론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언론을 보는 시각,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취하고 정치적 판단을 하느냐, 그걸 바꿔야지 우리가 체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제목은 이제 반국가 세력 척결 위해 언론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었고,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 폴리토크라는 인터넷 매체에 쓴 레거시 미디어 트럼프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글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주인공인 트럼프만큼이나 주목을 받은 사람이 있다.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다. 2024년이고 2016년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는 꼬마였죠. 얘가 지금 현재 19살인가 그랬으니까 8년 전일 때는 10대 10살도 안 됐을 때 나이인데 갑자기 컸습니다. 2m가 넘는 것 같아요. 키가요. 베런은 현재 뉴욕대 1학년에 재학 중이다. 베런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MZ세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데 상당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대 남성을 공략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새로운 미디어 활용을 잘했고 그것을 활용을 잘한 것을 일론 머스크가 많이 도와줬고 또 베런 트럼프가 도와줬다는 얘기죠. 트럼프는 미국의 남쪽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매너스피어를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했는데 베런의 트럼프의 건의로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10여 개의 인플루언서 채널에 줄지어 출연했다. 트럼프는 2024년 8월 유명 게임 스트리머인 에딘 로스의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내가 아는 것은 아버지는 이 인터뷰가 얼마나 큰 일인지, 큰 것인지, 대단한 것인지 이런 거죠. 번역이 좀 이상한데요. 대단한 것인지 몰라요. 라고 아버지는 이 인터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라고 줬다는 것뿐이다. 라고 했다. 트럼프의 측근 보좌관으로 대선 캠프 선임 고문을 지닌 제임스 밀러는 베런은 우리가 참여해야 할 팟캐스트를 선정 추천하는데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정말 대단한 젊은이고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트럼프도 2016년에 그 이전에 정치인으로서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거 과정을 보면 일종의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인가요? You fired 이런 를 하면서 인지도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각인시켰는데 이번에는 머스크와 트럼프의 도움을 베런의 도움을 받아갖고 새로운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새로운 미디어를 잘 이용해서 재선이 된 것이죠. 레거시 미디어는 현재도 여전히 사용되지만 과거에 출시되었거나 과거에 개발된 전통 미디어를 미룬다. 레거시 미디어는 디지털 시대 이전부터 오랫동안 존재해온 신문, 잡지, 라디오, TV, 방송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레거시 미디어의 반대 개념은 SNS, 유튜브, 팟캐스트 등을 지칭하는 뉴미디어이다. 속도가 빠르고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며 누구나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급성장하고 있다. 2024년 대선에서 미국과 영국의 여러 메이저 언론들과 여론조사 기관들의 예측이 거의 모두 빗나가 버렸다. 여론조사 예측이 빗나간 것은 미국의 미디어 주류가 이제는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고 유튜브, 소셜 네트워크 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미디어의 주류가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뉴욕타임즈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미디어를 본다는 것이죠. 미디어의 주류가 바뀌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디어의 주류가 바뀌었다는 것은 미국 국민들이 정보를 접하는 미디어가 새로운 미디어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정보를 취하고 그거 가지고 정치적 판단을 해갖고 여론조사에 대답을 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찍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상과 다르게 사람들이 기존 미디어만 가지고 예측하던 것을 엄청 틀린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껏해야 신승할 것이다 그랬는데 압승을 했죠. 미국의 독특한 선거제도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레거시 미디어보다 심지어 도박사들이 예측이 더 정확한 경우도 있었다. 미국 국민들은 결국 X 등 SNS를 더 보고 판단하여 트럼프를 선출한 것이다. 2016 미 대선은 페이스북 선거다 하고 2020년 대선은 트위터 선거, 2024년 대선은 틱톡 선거라고 합니다. 필차가 2020년 미 대선 당시 미국 시민들을 검색할 때 트럼프 세드가 아니고 트럼프 트위티드라는 표현을 많은 것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난다. 2020년 제가 그때 이제 수업을 할 때 영자 신문을 검색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이게 새드라는 거 트위터라는 거 보고 놀랍지는 않았지만 일단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트럼프는 원래 중국 SNS 플랫폼인 틱톡을 싫어했지만 나중에 본인 선거에 또 도움이 되므로 2024년 대선에서 틱톡을 적극적으로 할애했다. 그래서 지금 틱톡에 대한 그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연기하고 뭐 그런 것이 이제 임기가 시작한 다음에 진행하고 있죠. 그걸 제한한다, 좀 더 봐준다, 아닙니다. 뭐 그런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틱톡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많이 틱톡을 가지고 만든 동영상을 많이 보고 있죠.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대한민국은 현재 체제 전쟁 중이다. 그러니까 뭐 진보 보수가 아니고 그야말로 반국가 세력과 자유민주 세력과의 전쟁이죠. MBC, 한겨레, 경향신문 등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레거시 미디어들이 찌라시, 쓰레기 기사나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레거시 미디어, 조중동, 뭐 경향신문, MBC 뭐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이 아니고 뉴미디어, SNS, 유튜브 뭐 그런 것이죠. X는 이제 미국 거가 나왔고 뭐 트위터 뭐 이런 거. 우리나라 이제 뭐 SNS 가장 지배적인 게 트위터죠. 그리고 유튜브가 저도 하고 있지만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무한 경쟁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남이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든지 새로운 독자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이런 추세를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 개혁을 얘기했는데 언론 개혁을 뭐 조선일보, 동아일, 조중동이 문제가 있다. 더 이상 뭐 자유파를 대변하지 못한다. 절독한다. 그렇지만 절독한다. 신문을 끊는다는 얘기죠. 끊는다 하지만 신문사는 수입원이 구독자 숫자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신문을 많이 발행할수록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끊어야죠. 광고를 끊어갖고 그런데 이제 MBC가 뭐 친북적인 너무 좌파적인 그런 것에 갖고 이제 그것을 문제가 있다. 광고를 끊자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가 아이유인가요? 아이유가 이제 좌파 성향의 집회에 뭐 선지급해가 커피를 대접하고 그런 것은 반미 종중국 그런 친중국적인 그런 집회였는데 그걸 지휘한 것은 아이유가 미국에 이제 못 들어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아이유가 가장 크게 광고하는 것이 우리은행입니다. 근데 우리은행 같은 데가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제가 절독 운동 얘기했고 그다음에 광고 얘기했는데 광고가 실제로 우리은행을 아이유 같이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을 금지시키는 운동이 효과를 보았느냐? 그렇지 사실
그렇게 되지 않고 있죠. 그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절덕운동, 그 광고를 금지시키는 거, 그런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거꾸로 자유우파에 열심히 하고 있는 스카이데일리 같은 것이 뭐 그 확인된 뉴스라고 알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언론사에 대해서 스카이데일리에 대해서 압력을 은행장들을 불러다가 은행 관계자들 불러다가 거기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를 실지 말라. 그래갖고 거꾸로 오히려 레거시 미디어, 문제가 있는 쓰레기 언론이라고 해서 레거시 미디어에게 효과를 본 게 아니고 자유파로서 열심히 뛰고 있는 스카이데일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언론 개혁이라는 것은 절독을 넘어서 광고 반대 운동, 그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거꾸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언론개혁이 절실하다. 레거시 미디어를 바꿔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론을 보는 눈도 바꿔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제가 얘기한 것을 다시 얘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개혁, 레거시 미디어를 바꿔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보를 취합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투표를 하고 판단할 때 그 소스가 쓰레기 언론을 어떻게 보면 공급하고 있는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새로운 미디어, 유튜버, SNS 같은 거, 그런 것도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지만, 가짜 뉴스가 있지만 그런 것이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 분들은 특히 종이신문 안 보죠. 저희도 시골에 이사 와서, 저는 시골에 이사 와서 조선일보를 끊었고 종이신문을 안 보게 됐죠. 그래서 그런 정보와 뉴미디어 이런 거에 맞춰서 우리가 언론을 보는 눈을 또 바꿔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체제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미국 국민들도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시각을 바꿔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다행히 전환길과 그라운드 시딩 유튜버들의 활약으로 2030들이 많이 자유우파에 합류하여 국민 저항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라운드 C 신남성연대 같은 유튜버가 활약해서 2030 10대도 약간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거는 좀 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진짜 젊은이들의 앞날도 망치고 있다는 걸 깨닫고 2030들이 많이 돌아섰죠. 자유파 쪽으로 왔죠. 제가 자유대한민국 언론회의 운영위원인데 거기서 지지난주인가요? 강주에 가서 세이브 코리아 가는데 버스를 동원해서 갔었습니다. 근데 큰 버스 48인승이 아니고 28인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뒤늦게 알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혹시 서울에서 강주에 같이 갈 수 있느냐고 연락이 오는데, 그 연락 오는 많은 사람들이 2030이었다는 것이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유명 강사죠. 원래는 입시 강사였는데 한국사, 지금은 공무원 수험생을 위한 강사인데, 한국사 강사인데, 제가 이 사람을 처음 접한 것은 건국전쟁의 영화에 대해서, 건국전쟁이 역사전쟁이잖아요. 역사전쟁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소신껏 옳은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관심을 가졌는데, 요번에 큰 관심을 갖게 됐죠. 이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에 재주가 있고 또 훌륭한 사람입니다. 진짜 울면서 자기의 심정과 주장을 토로하죠. 운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자기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루는 이 사람이 고2 때인가 자식들을, 다른 형제들 같이 불러다 놓고, 내가 너희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울면서 얘기하시더래요. 너희들은 공부를 안 하고 대학 갈 생각 준비도 안 하고 있느냐.
그래갖고 이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해갖고 경북대 뭐 지리학과를 갔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대학원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그런 유명한 스타 강사죠. 스타. 일타 강사. 일타 강사가 돼갖고 입시 강사,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 강사가 됐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최근 뭐 일을 떠나서 말씀드리면 여권을 하려고 구청에 갔는데 1, 2, 3, 4층에서 다 자기 제자들이 내려왔다 그래요. 2030들의 많은 공무원들이 이 사람이 제자니까 특히 아까 그라운드 C도 2030들이 돌아서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전환길이 지금 전환길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부산, 대구, 강주, 동영상에 나갈 땐 3월 1일이 지나겠지만 지금은 목요일 밤이고 금요일 날 토요일 3월 1일 날 또 서울에서 대규모 국민혁명이라고 할까요? 대국민혁명, 국민저항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10월 국민혁명에 의해 이번에 다시 국민혁명을 왕성해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2019년 10월, 제가 2018년 은퇴하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10월 3일, 10월 9일, 10월 3일보다 10월 9일이 더 많이 왔습니다. 10월 9일 날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이라는 텐트를 광화문의 교보 빌딩 앞에서 붙잡고서 넘어질 뻔했어요. 막 넘어질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났어요. 거의 뭐 강화문뿐만 아니라 종로 1가 2가 상가까지도 이어지는, 그리고 강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뭐 청와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규모였죠. 그러한 국민혁명이 내일 모레 3월 1일 다시 일어나서 체제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이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강화문에 모였던 여름이었던 사진인 것 같아요. 지금이 더 많이 모이고 있죠.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